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실습 6번째 시간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리즈라는 자료 구조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학습하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시리즈를 원활하게 좀 사용해 보시고 데이터 프레임도 실습을 좀 따라오시는 걸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사용하기 한번 볼게요. 시리즈는 앞서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는 수업 시간에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판다스에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고수준의 자료 구조,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엑셀이라든지 CSV, 제이슨 이런 형태로 반정형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정형 데이터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죠?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리즈라는 자료 구조를 쓰고 있고요.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pandas.org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 시트 PDF 경로를 좀 드렸어요. 이거는 뒤에서 한번 같이 보시죠. 드린 이유는 이 라이브러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PDF 받아가지고 좀 보고 하는데요. 학생분들도 이렇게 한번 받아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서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리즈는 뭔가 한번 볼게요. 시리즈는 모든 데이터의 유형, 정수, 문자열, 부동소수점, 객체 다 지정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 1차원 배열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 레이블을 총칭해서 인덱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리즈를 만드는 방법은 딕셔너리, 리스트, 튜플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서 딕셔너리가 뭔지, 리스트가 뭔지, 튜플이 뭔지는 학습을 했으니까요. 또 뒤에 계속 나오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시리즈는 인덱스하고 값, 요 인덱스와 값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인덱스 이렇게 일련 번호 쭉 들어가는 걸 인덱스라고 하고요. 이런 독이라든지 캣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름에 부여된 값들, 이런 것들이 값이다, 밸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시리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리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괄호 사용해서 데이터를 지정하고 있고요. 요 판다스 임포트하고 판다스 명명했죠. 그래서 pd.시리즈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요 안에 리스트 형태로 값이 들어갈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판다스 했고요. 시리즈에 요 딕셔너리라는 변수를 바로 대입할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는 앞서 리스트가 대괄호였다면 중괄호 이렇게 사용을 해서 값을 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은 그럼 뭔가? 앞서서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이라고 했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처럼 행과 열을 가지는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은 컬럼이라고 하고요. 얘 역시도 숫자, 문자, 논리형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거죠.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이었다면 데이터 프레임은 이 시리즈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르죠.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 프레임은 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대표 자료 구조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여러 데이터들을 불러다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한다든지 빅데이터 분석에
정형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보신 거랑 똑같이 인덱스 있고요. 시리즈는 요 동물 하나만 있었다면 얘는 요 시리즈가 한 개, 두 개, 뭐 여러 개 더 늘어날 수 있는 2차원 배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역시도 리스트로도 만들 수 있고 딕셔너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는 시리즈를 썼죠. 중요한 거. 대소문자 가립니다. 그래서 앞에 D 대문자 써주셔야 되고요. 뒤에 F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소문자 구문하고 있어요. 이 안에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서 저희가 값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형태로 가려고 해요. 딕셔너리 중괄호 쓴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직접 얘를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는 딕셔너리 변수를 설정을 했죠. 그래서 변수 형태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보여주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딕셔너리 보자 이렇게 하면 이 형태로 딱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습해보세요. 이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하고 시리즈 만드는 것까지 좀 봤는데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좀 써보시죠. 그죠? 저희 데이터 전처리 개념부터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데이터 전처리가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전처리는 우리가 수집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뭐 빈 데이터는 없는지 이상한 데이터는 없는지 찾아서 대체를 하거나 제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가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작업을 전처리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고 소요가 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데이터 과학자라고도 해요. 이분들은 수집된 많은 데이터 안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도메인을 분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더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시기 전에 가장 많이 소요하는 부분이 이 60% 이상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전처리 작업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처리 작업은 어떠한 업무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보시면 데이터 변환, 기존 데이터에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하거나 뭐 차원을 축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변수 값의 분포를 또 표준화하거나 정규화해서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환 과정에는 파생 변수를 생성한다거나 표준화, 정규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파생 변수를 좀 볼게요. 파생 변수는 그냥 뭐 수집된 값들이 있어요. 컬럼별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생성된 함수를 반영을 해서 새롭게 생성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생성된 컬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생 변수는 사용자 함수 또는 조건문 또는 통계를 적용을 해서 생성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은 대괄호로 그냥 지정을 해서 바로 생성하는 방법 또는 아래에 제공하는 내장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앞서서 제가 뭐 전처리 부분, 그다음에 파생 변수 부분을 말씀드렸냐 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어디에 빈 데이터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에 이상값이 발생을 했는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을 할 때도 정형적인 구조를 지원을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는 첫 번째 열이라고 했죠. 컬럼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로우라고 하는 행을 가지게 됩니다. 행열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행열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열이라고도 하고 행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행 같은 경우에는 관측치를 얘기하고요. 열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열은 구조 또는 자료형 등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고 행은 관측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 age가 변수라면 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은 변수값, 명확하죠? 명칭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 그쵸? 값에 해당하는 행렬의 그 값에 해당하는 것들은 관측값, 변수값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희가 행과 열이 있는데 도대체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개념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행의 증가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행이 증가한다는 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를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컴퓨팅 파워가 증가가 돼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요거 앞선 수업인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이 증가되는 컴퓨팅 파워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뭘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행이 늘어나면 컴퓨터의 연산 핵심인 메모리와 CPU의 확장이 필요하고요. 인공지능에서는 그래픽에서 사용하는 GPU라는 작은 연산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에서 사용하는 CPU죠. 그래서 GPU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쵸? 분산하고 유연하게 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데이터 분석하는 기법에 큰 차이는 없지만 컴퓨팅 파워가 증가를 하는 거죠. 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열이 너무 감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결과값을 내기에 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이 너무 많으면 차원의 감소라고 해서 열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열이 너무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파생 변수라든지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해서 열을 조금 조합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 열을 좀 넓혀주게 되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너무 불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차원을 너무 줄여서 결과값을 내기 어렵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행과 열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뒤에서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에서 팁스라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서 데이터 프레임 정보도 한번 보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이 문구가 많지 않아요. 그죠? 짧은 한두 줄만 입력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 구조라든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구나 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판다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 임포트 했고요. as pd라고 하는 건 앞으로 판다스를 pd라고 부르겠다라고 명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은 이 C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 데이터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이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B로 명명을 했습니다.
우선은 가지고 올 데이터는 tips라는 데이터고요. 여기서 load dataset이라는 내장 함수로 호출을 하시면 이 데이터를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뭐 인공지능이 됐든 뭐 파이썬에서 테스트를 하든 항상 문제는 데이터를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건가. 어떤 데이터를 좀 불러와서 이걸 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실습을 해볼 건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본 제공 파일들을 가지고 우선은 연습하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ips라는 파일은 244개의 로우를 가지고요. 7개의 컬럼을 가지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줄임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팁, 그 다음에 성별, 뭐 데이, 타임, 사이즈까지 이렇게 쭉 7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전체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는 어떻게 볼까요? info라는 내장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o라는 내장 함수를 가지고 한번 보는데 얘는 어떠한 정보를 주고 있냐면 컬럼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좀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7개의 컬럼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부터 6까지 컬럼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 널, 넌 널이라고 하죠. 얘는 보면 빈 데이터가 없네요. 244개의 로우를 가지고 전체가 다 244개가 넌 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널이라는 값, 그러니까 빈 값이 없이 데이터가 충실하게 다 채워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정수형, 카테고리, 뭐 인트형, 뭐 이런 식으로 실수형, 정수형 포함이 되어 있죠.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가진다. 저희가 나중에도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데이터를 로드했을 때 이 info라는 명령을 써서 보시면 여기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잠깐 보시면 day에 244가 아니고 200, 뭐 이렇게 200 넌널이라고 뭔가 숫자가 써 있다면 44개의 데이터가 어딘가가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 비어 있다는 걸 저희가 결측이라고 하는데요. 결측이 있구나. 그러면 이 데이터를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값으로 바꿔줘야겠구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nfo는 나중에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정 행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특정 행에 대한 하위 데이터를 추출하는 명령도 있고요. 당연히 상위 데이터 추출했으면 하위 데이터도 추출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head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head라는 명령은 안에 숫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상위 5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0부터 4까지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정수형 인덱스 같은 경우에 0부터 시작을 하고요. 0부터 4까지 5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상위 3개만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여기 보신 것처럼 가운데 3으로 넣어주시면 상위 3개의 데이터를 넣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tail이라는 명령이 또 있어요. 테일은 꼬리잖아요. 그래서 끝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5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개를 보고 싶으면 앞서 우리가 헤드 할 때 보신 것처럼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뒤에 이렇게 3개 뒤쪽에 있는 거죠. 244개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덱스 0부터 시작하니까 243, 242, 241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 데이터 가져오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덱스 기준으로 가지고 오기 아니면 행번호 기준으로 가지고 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LOC가 있고 LLO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기준으로 행을 읽어온다. 인덱스 값 기준으로 가지고 올 때는 LOC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번호 기준으로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LLOC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실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명령을 한번 넣어보셔서. 자, 뒤에 보시면 실습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저희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대로 읽어올 수 있고요. 행번호 읽어올 수 있고요. 특정 범위 영역에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행, 마지막행 이렇게 이게 범위를 나타내잖아요. 콜론, 그죠? 그러면 시작, 종료 이렇게 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논리형 자료 얘기하면서 이 and, or와 not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and는 둘 다 참이어야지 참이 되는 거고요. or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not은 전체 결과에 대한 반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교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 안에 들어가는 거, 그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is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 여기에 들어가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뒤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is null, 뭐 is in, is not null 뭐 이런 명령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장함수 이름들이. 이 내용은 뭐냐면 is라는 건 이 뒤에 게 맞아라는 그냥 규칙이라고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 in이라는 건 이 조건 안에 들어가, 이 조건 안에 있어, 이 조건 안에 있는 걸 리턴 시켜줘 라고 명령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봤다면 동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실습하는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해주는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쓸 거라서 당연히 판다스 임포트 되어야겠죠. 그래서 판다스 임포트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일을 가지고 올 라이브러리가 시본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임포트를 해서 sb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좀 해봤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Alt Enter 치시면 실행돼서 그 다음 커서로 이동을 하니까요. 기억하시고요. 이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저희가 파이썬에서 머신러닝 또는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셋이 팁이라는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팁을 읽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load dataset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요. 시본에 들어있는 요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요 데이터는 여기서 제공하는 다른 파일들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팁스만 사용을 하지만 좀 찾아보시면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작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팁스 해서 엔터를 치면 데이터 프레임이 쭉 올라오겠네요. 전체 244개의 로를 가지고요. 7개의 컬럼을 가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불러왔죠, 데이터를. 자, 저희가 머신러닝도 머신러닝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면 데이터 정보를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나중에 학습 데이터를 관리를 하실 때 결측이 있는지 이상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불러온 파일에 대해서
정보를 읽는 방법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tips.info 이렇게 하면 팁스가 가지는 컬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결측 데이터가 없네요. 그죠? 다 244개의 넌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형은 플로트 64에서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인트 64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위에 거부터 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head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ips.head 해서 숫자를 넣어주지 않으면 5개의 로우를 리턴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숫자를 넣어주시면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 저희가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넣어주면 10개의 로우가 리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앞에서부터 볼 때는 head라는 명령을 사용하시고요. 뒤에서부터 볼 때는 tail이라는 꼬리죠. 꼬리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tail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넣지 않으면 5개 돌려주고요. 숫자를 넣으면 넣은 숫자만큼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보시면 위에 거 헤드는 0부터 시작하고, 그쵸? 뒤에 테일은 밑에서부터 10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34부터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제가 팁스의 디스크라이브, 좀 더 자세한 정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써주시면요. 얘는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전체의 정수형들이 가지는 평균치, 맥스값, 민값, 그 다음에 4분위 분석에 필요한 25%값, 50%값, 75%값 등등 해서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여기 맥스값을 보시면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75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값들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값들은 저희가 이상 값이 들어온 게 아닌지 맞는지 맞는 데이터인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데이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비교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팁스에서 LOC라는 게 있고요. LOC에 240하고 243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팁스에 ILOC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40, 243 똑같이 넣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팁스에, 그쵸? 그냥 팁스에서 240, 243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고 실행을 했어요. 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을까요? 이 LOC라는 건요, 인덱스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인덱스 이름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240에서 243까지 전체 4개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ILOC나 그냥 팁스에서 인덱스 값을 넣어줄 때는 얘는 인덱스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포함해서 240 그리고 뒤에 243 빼기 1까지 그래서 242까지 가지고 온다는 거까지만 좀 비교해 드리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데이터 프레임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